안녕하십니까. 만화공인중개사의 저자 이용훈입니다. 오늘은 부동산공법 문제풀이 27강 시간으로서 261번부터 270번 문제를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261번 문제 시작하겠습니다. 261번 주택법령상 주택공급질서 교란금지를 외에 일정한 양도 등이 제한되는 것에 대해 해당하지 않는 것은, 자, 일정한 양도 등에 제한되는 것이 5가지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지위, 두 번째 주택 상한사채, 세 번째 입주자 저축 증서, 그리고 네 번째가 사실은 무허가 건물 확인서죠. 무허가 건물 확인서 또는 건물 철거 예정 증명서나 건물 철거 확인서도 배당이 됩니다. 그 외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주 대책에 의해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지위 또는 이주 대상자 확인서, 이런 것들도 다 금지가 됩니다. 근데 재건축 건물에 대한 담보물권자의 지위는 양도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담보물권자의 지위는. 그래서 해당되지 않는 것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262번 문제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262번 주택법은 공급질서 교란 방지를 위하여 일정한 증서나 지위의 양도 또는 양수 및 알선을 금지하고 있다. 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수단이 아닌 것은, 즉 양도, 양수, 알선을 금지하는 증서 등을 양도 또는 양수하거나 알선을 했을 때 어떤 위반을 하냐, 그것이 아닌 걸 고르는 겁니다. 이 제재수단이 아닌 것을. 첫째는 주택공급신청 지위를 아예 무효로 시켜줍니다. 맞고요. 두 번째는 주택공급계약을 취소시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사업 주체가 주택을 취득하게 하고, 그리고 입주한 사람에 대해서 퇴거 명령을 내립니다. 근데 양도 차익 전액몰수 이런 거는 없습니다. 그냥 세금을 물리면 되기 때문에 양도 차익을 전액 몰수하지 않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합니다. 그냥. 그래서 260이 아닌 것은 4번이 되겠습니다. 주택법령상 주택의 공급 및 분양가 상한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지방공사가 사업주체가 되어 입주자를 모집하려는 경우 시장, 군수,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들 필요 없습니다. 그 사업주체가 입주자 모집할 때는 시군구청장 승인을 받아야 되지만 지방공사,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이런 것들은 다 제외가 됩니다. 그래서 X. 2번 사업주체가 주택을 공급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벽지, 바닥재, 주방용구, 조명기구 등을 제외한 부분의 가격을 따로 제시해야 한다. 맞습니다. 3. 도시형 생활주택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지 않는다. 맞습니다. 4. 관광진흥법에 따라 지정된 관광특구에서 건설 공급하는 50층 이상의 공동주택은 분양가 상한제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맞습니다. 5. 공공택지에서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의 택지비는 해당 택지의 공급가격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택지와 관련된 비용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맞습니다. 다 오고 하나만 X, 틀린 것을 고르니까 263번은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를 보겠습니다. 264번 주택법령상 사업주체는 사업의 대상이 된 주택 및 대지에 대하여 일정 기간 동안 입주 예정자의 동의 없이 저당권 설정 등을 할 수 없는 바,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일정 기간이라 입주자 모집 공고 승인 신청일 이후부터 입주 예정자가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날 이후 90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방금 배웠죠? 90일이 아니라 60일입니다. 60일. 그래서 X. 두 번째, 위 1에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날이란 사업주체가 입주 예정자에게 통보한 잔금 지급일을 말한다. 잔금 지급일이 아니라 입주 가능일입니다. 입주 가능일. X. 3번 사업주체가 저당권 설정자의 부기 등기를 하는 경우 주택건설 대지, 땅이죠. 토지에 대해서는 입주자 모집 공고 승인 신청과 동시에, 그렇죠, 모집 공고하는 이 승인 신청하는 시점에 이미 대지가 존재하고 등기부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건설된 주택에 대해서는, 주택은 건설을 해야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하니까 건설된 주택에 대해서 소유권 보존 등기와 동시에 하여야 한다. 맞습니다.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고,
4번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의 신탁의 인수에 관하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X. 5번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가 분양보증을 하면서 주택건설 매지를 자신에게 신탁하게 할 경우 사업주체는 이를 신탁할 수 있답니다. 해야 한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입니다. 다 X고 하나만 O, 옳은 걸 구하니까 264번은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265번 문제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265번 주택법령상 양도, 양수 등이 금지된 증서 또는 지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번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발행한 주택상한상채, 자 금지 증서에 해당이 되고요. 두 번째 자본금 3억 원의 법인으로서 최근 3년간 연평균 200세대의 공동주택 건설 실적이 있는 등록사업자가 발행한 주택상한사채. 등록사업자의 주택상한사채 발행 자격 요건은 5억 원 이상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최근 3년간 연평균 300세대의 공동주택 건설 실적이 있어야 됩니다. 따라서 지금 이 지문에 있는 데 있는 사람들 증서는 양도도 되는 겁니다. 이건 해당사항 없고요. 3번 주택법에 의하여 건설 공급되는 주택을 공급받고자 하는 자가 미리 입주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저축한 국토해양부에 따른 입주자 저축의 증서, 이거 양도하거나 양수 금지된 증서 맞습니다. 4번 군수가 발행한 무허가 건물 확인서 또는 건물 철거 확인서 역시 양도 양수 금지되고요. 5. 공공사업 시행으로 인한 이주 대책에 의하여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이주 대책 대상자 확인서 역시 양도 양수 금지가 됩니다. 다 오고 하나만 X 않는 것이니까 265번은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266번 주택법상 투기과열지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주택가격 안정을 위하여 마련된 제도이다. 맞습니다. 2번 국토교통부 장관이 투기과열지구를 지정하거나 이를 해제할 경우에는 시도지사와 협의를 해야 한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할 때는 시도지사 협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시도지사의 의견을 듣는 것입니다. 반대로 시도지사가 투기과열지구를 지정 또는 해제할 때는 그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장관하고 협의를 해야 합니다. 지금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하거나 해제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시도지사의 의견을 듣는 거지 협의하는 것은 아닙니다. X. 3. 투기과열지구에서 건설 공급되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의 전매 또는 전매알선은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동안 제한된다. 맞습니다. 4. 위 3에 반하는 전매 또는 전매알선을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맞습니다. 5. 입주자로 선정된 자의 생업상 사정 등으로 전매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전매가 허용될 수 있다. 맞습니다. 다 오고 하나만 X 틀린 걸 고르니까 266번은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를 보겠습니다. 267번 주택법상 벌칙이 가장 무거운 것은 벌칙이 가장 센 걸 말하죠. 1. 주택법의 주택건설 기준을 위반하여 사업을 시행한 자. 이것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2번 30호 이상의 단독주택을 건설하면서 사업계획 승인을 받지 않은 자. 역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3번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사업자가 아니거나 건설사업자로 간주하는 등록사업자가 아닌 자가 주택건설공사를 시행하거나 시행하게 한 자 역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4번 사업주체 또는 입주 예정자가 사용검사나 임시사용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주택 또는 대지를 사용하게 하거나 사용한 자 역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자, 5번 투기과열지구 안에서 사업주체가 건설 공급하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전매하거나 이에 전매를 알선한 자. 이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자, 1번부터 4번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인데 5번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벌칙 중 가장 무거운 거니까 267번은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를 보겠습니다. 268번. 자치관리기구가 관리하거나 주택관리업자가 관리해야 하는 공동주택을 모두 나열한 것은, 즉 의무적 관리 대상을 얘기하는 거죠. 공동주택 중에서 보겠습니다. 이 기억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의 의무적 관리 대상입니다. 니은 세대수가 150세대 이상으로서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 의무적 관리 대상입니다. 3. 세대수가 150대 이상으로서 중앙집중 난방관식의 공동주택 의무적 관리 대상입니다. 리을 건축법에 따른 건축 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로서 주택이 150세대 이상의 건축물. 예, 역시 의무적 관리 대상입니다. 주택과 주택 외의 건물을 공동으로 지은 거, 이런 경우는 주상복합 건물 생각하시면 됩니다. 밑에 측들은 상가, 위에는 아파트, 이런 식의 건물들을 생각하면 됩니다. 기역, 니은, 디귿, 리을이 다 해당이 되니까 모두 나열한 거니까 기역, 니은, 디귿, 리을이 있는 거 고르라는 얘기죠. 그리고 5번의 기역, 니은, 디귿, 리을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269번 문제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269번. 주택법상 관리 주체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 의무 관리 대상인 공동주택을 건설한 사업주체는 입주 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할 때까지 그 공동주택을 관리하여야 한다. 맞습니다. 2. 1의 경우 사업주체는 입주 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하였을 때에는 입주자에게 그 공동주택을 자치관리하거나 주택관리업자에게 위탁하여 관리할 것을 요구하여야 한다. 맞습니다. 3. 2의 경우 입주자는 그 요구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입주자 대표회의를 구성하고 그 공동주택의 관리 방법을 결정하여 이를 사업주체에게 통지하고 관할 시장 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맞습니다. 다음 질문을 보겠습니다. 4. 2의 경우 입주자 대표회의가 공동주택을 자치관리하려는 경우에는 요구가 있었던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을 자치관리기구의 대표자로 선임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 인력 및 장비를 갖춘 자치관리기구를 구성하여야 한다. 맞습니다. 5. 주택관리업자의 지위에 관하여 이 법, 주택법입니다. 규정이 있는 것 외에는 민법 중 임차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임차가 아니라 위임입니다. 위임. 임차가 아니라 위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합니다. X. 다 오고 하나만 X 틀린 것을 고르니까 269번은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를 보겠습니다. 270번. 장기수선 충당금을 적립하여야 하는 공동주택을 모두 나열한 것은 기역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해당되고요. 니은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 역시 해당됩니다. 디귿 중앙집중 난방관식 또는 지역 난방관식인 공동주택 역시 해당되고요. 리을 건축 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 역시 해당됩니다. 통일이 아니라 동일입니다. 오타입니다. 자, 기역, 니은, 디귿, 리을이 다 해당되니까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있는 걸 찾으면 됩니다. 자, 5번에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있으니까 270번은 5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부동산국법 문제풀이 27강 시간이었고 261번부터 270번 문제를 함께 풀어봤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문제 푸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